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오늘도 저가를 지켰어요. 네. 저가를 깨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관리 잘합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상방 모시는 분들은 축제죠, 축제. 신날 수밖에 없어요. 안 떨어지는데 1% 떨어지는 것도 지금 감지덕지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하방 입장에서는 안 좋죠. 영상을 아무리 보셔도 답이 없어요. 안 내려. 저가도 못 깨요. 내려가야 되는데 일봉 저가도 못 깹니다. 일봉 저가도 못 깨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윗꼬리도 없어요. 아직 윗꼬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431.16. 자, 과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열이에요, 과열. 주봉은 살짝 윗꼬리를 달았어요. 보시다시피 주봉에 살짝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50%대 50%대 53%. 7%가 줄은 거예요. 7%. 하루에 20%가 나오는데 반나절이면 10%예요. 그러면 2시간 정도의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2시간. 그래서 아직은 조정 국면이다라고 보는 거죠. 조정을 하는 거지 하락을 하는 건 아닌 거죠. 하락을 할 거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실어야 되는데 물량은 실지 않아요. 아직도. 물량을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물량 안 쌓습니다. 물량 안 쌓고 그냥 가격만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하락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번 주에 하락하려면 윗꼬리가 긴 양봉 또는 윗꼬리가 달린 음봉, 이 둘 중에 하나 그리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그려주면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윗꼬리가 길지 않아요. 아직 윗꼬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린 그래프가 있는데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연결 선물의 주봉이에요. 연결 선물의 주봉인데, 보시면, 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움직인 궤적입니다. 궤적. 근데 보시면 여기서 내려갔죠.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 날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요거는 7월 8일. 여기는 9월 19일. 여기는 12월 30일. 여기는 4월 7일입니다. 방향을 꺾은 지점이에요. 방향 꺾었죠. 방향 꺾었잖아요. 아래로 꺾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로 한번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로 이렇게 보시면 자, 얘가 방향을 처음 꺾은 자리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가 7월 똑같이 9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었죠. 여기도 9월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 꺾었죠. 날짜 12월 30일.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었습니다. 4월 7일. 똑같죠? 그러니까 선물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랑 기초자산과 추종지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향이 거의 같아. 중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중간 그래프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요. 모양이 다를 수 있다고요. 모양이 달라. 중간에 잘 보시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움직여요. 다르게. 다르게 움직인다고. 거짓말 안 하고 다르게 움직인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올랐다가
여기는 더 높게 오르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잖아요. 근데 연결 선물 보면 안 그래요. 연결 선물 보시면 네, 같잖아요. 같다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가를 지키고 깨고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방향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방향이 거의 같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거의 방향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네. 근데 지금 꺾였잖아요. 왜 꺾었다고? 네? 방향을 아래로 꺾었어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아직도 안 꺾었잖아요. 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꺾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얘가 한번 꺾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꺾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르든 내리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한 번은 꺾여서 똑같은 모양새를 만드는 거죠.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초 자산이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 자산이고 선물은 추종 지수인데, 추종 지수는 이미 아래로 가요. 근데 기초 자산은 위로 가.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죠. 예? 선물 지수하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는 서로 다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죠. 어차피 같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기초 자산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가를 깨는 흐름은 한번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 저가가 깨지면 408.59까지 내려가요. 408.59. 그래서 지금 어쨌든 타겟은 408.59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7월 달에 내려가겠다는 건지 8월 달에 내려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9월 달까지 버티겠다는 건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근데 제 예상은 7, 8월 안에 7, 8월 안에 408.59는 한번 찍는다요. 7, 8월 안에.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안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제 예상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버스를 나는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가장 싸게 정리하는 가격이 408.59라고 봐요. 그게 가장 싼 가격입니다. 손절의 가장 싼 가격. 근데 지금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고버스가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예요. 449까지 갔다가 408까지 갈 수도 있고 437까지 갔다가 408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 바로 408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보다 고버스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수 좋아서 이틀 안에 만약에 주봉이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408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408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왜? 종가로 한번 비교해서 종가 420 얼마예요? 428인가? 428이에요. 3포만 내리면 주봉이 내리는 거예요. 3포만 하락하면 주봉이 하락한다고. 하루에 3포, 4포는 뭐 우습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선물도 430.5에서 끝났는데 4.8포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변동성으로 보면 3포가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은 이렇게 끝나서 이제 추세가 죽죠. 추세가 죽어요. 얘는 아래가 열렸습니다. 이제 아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가 깨지면 이제 하락 시작이에요. 저가가 깨지면 하락 시작이고, 이거 이평선으로 볼까요? 이평선으로 보면 이제 5이평을 하회해요. 하회한다고. 5이평을 하회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가 깨면 이제 5이평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참고하세요. 참고.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은 강한 하락은 아닌 거죠. 자, 선물로 볼까요? 선물은 조금 더 심합니다. 선물은 조금 더 심해. 저가 깨지면 일단 하락은 시도한다요. 하락은 시도한다.
아직 하락 구조로 안 바뀌었어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아직 하락으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증시 올라서 미국 증시 올라서 갭상승하면 오늘 내린 건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봉은 오르든 내리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예요. 오르든 내리든 마음대로 다. 밑에서 받쳐주는 것도 없고 고가는 넘었기 때문에 월봉은 추적이 안 됩니다. 레버리지. 네, 월봉이 과하다라는 거 계속 얘기했어요. 과해요. 주봉은 답이 없어. 일봉은 무너졌고 무너졌습니다. 이건 무너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봉은 죽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나와서 이제 갭을 보셔야 돼요. 네? 시원하게 내린 게 아니야. 지수가 거래량이 안 나왔다고. 저가 지키면 사시면 되는 거죠. 네. 저가를 지키면 산다. 네. 주봉도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월봉은 말씀드렸지만 1,6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예? 이게 1,6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얘는 얼마까지 열려 있냐면 2,300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분기봉은 2,300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가장 빨리 닫은 가격이 이 정도예요. 1,916원. 예.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감아 올릴 수 있는데 감아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주봉 가지고 미친 듯이 눌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화나죠. 보고 있으면 많이 화납니다. 누르고 있어요. 작은 봉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 자금의 흐름 볼게요. 6,229억 샀어요. 7,000억대 넘었었는데 아쉽죠? 7,000억대가 넘었었어요. 장중에 제 기억에 7,000억을 상회했었는데 많이 정리했어요. 근데 기관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팔았다가 다시 샀어요. 그래서 777 남았습니다. 777. 선물은 5,195억. 자, 오늘도 개인은 콜을 사요. 30억 콜을 샀습니다. 자, 외국인이 품매도를 했다 그러는데 미니를 보세요. 미니를 보시면 품매수 46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억 매도에 46억 매수니까 안 한 거야. 그리고 콜 매도는 36억에 8억이니까 44억 정도 한 거고, 기관으로 보면 콜은 한 15억 정도 샀고 풋은 7억 정도 팔았으니까 기관은 포지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은 포지션이 없고 외국인은 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 계속 콜 매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어. 콜 매수를 쌓고 있고 외국인은 아직 현물을 안 팔아요. 시원하게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안 팔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를 3,700억이나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다 팔았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를 사고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싹 다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증시는 안 나빠. 그죠? 증시는 안 나쁜데 주식을 사면 다 물리는 거죠. 왜? 삼성전자만 1% 오르고 다른 종목들은 다 패대기 쳤으니까. 왜 내가 산 주식만 빠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에만 돈이 들어가 있어. 나머지는 다 매도야. 뭐 KB금융, 현대차, 메리츠, 삼성 SDI, 네이버, 뭐 두산 에러빌리티 뭐 다 매도예요. 골고루 싹 팔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합쳐서 4,300억을 땡겼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분석 올릴 때 그랬잖아요.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반도체만 산다고. 그래서 반도체를 팔아야 하락이 오는 거죠. 반도체를 팔아야 하락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팔고 있고 반도체만 사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심하게 하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도가 나올 텐데 지금은 계속 이 반도체로 지수를 열심히 방어하고 있어서 지수는 안 내리는 거죠. 지수가 내려야 종목도 같이 죽을 텐데 아직 지수가 안 죽어요. 삼성전자 월봉이랑 지수 월봉을 같이 보면 이제 키 맞추기가 된 분위기예요. 네? 키 맞추기가 좀 됐어요. 삼성전자 양봉이랑 월봉 음봉이랑 대충 비슷해요. 350조에서 1% 오르면 3조 5천억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3조 5천억. 3조 5천억 증가하는데 투자한 돈이 얼마냐? 3,600억이니까 딱 10배네요, 10배. 10배. 그럼 이 정도면 정상인 거죠. 예? 근데 지난번에 보면 뭐 3천억 했는데 뭐 5% 오르고 이러면 진짜 엄청나게 고배율로 올리는 건데 지금은 딱 10배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적정하다고 봐요. 자, 이제 누적된 자금을 보겠습니다. 누적된 자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1조 7천억이에요. 외국인 1조 7천억. 이거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네? 이거 1조 7천억 같이 산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돈 빠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팔아야 돼요. 반도체 안 팔면 지수가 시원하게 내리기 힘들겠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안 파는데. 3전만 1조. 하이닉스 3,500억. 스퀘어 4천억 잡으면 저거 합치면 1조 7천억이에요. 네? 저 세 종목 합치면 1조 7천억이라고. 삼성전자, SK스퀘어, 하이닉스. 합치면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게 세 종목인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나머지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다 팔고 있는 거죠.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던져야 저 돈이 빠져나가겠죠. 삼성전자를 안 던지면 저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개인은 1조 1천억으로 조금 줄었어요. 1조 1천억. 계속 줄여야 됩니다. 개인의 현물 매도를 계속 줄여야 됩니다. 기관은 계속 빠져나가요. 기관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외국인이 계속 지금 지수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모양새만 보면 그래요. 외국인이 지수를 계속 관리해요. 뭐 때문에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관리하고 있다.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상방에 유리한 거예요.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게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11거래일 남았어요. 11거래일. 하락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기미가 안 보여요. 주봉이 한번 넘어져야 됩니다. 주봉이. 저는 408.59는 간다예요. 언제 간다 얘기 못하고 어디가 고점이다 얘기 못해요. 아직까지 고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봉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가가 고가일까? 그거는 주봉이 끝나봐야 알 거예요. 그래서 주봉이 만약에 음봉으로 하락하면 가능성이 열린다고 봐요. 음봉으로 하락하면 이게 지금 잘하면 고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고점이 334.90이니까 한 43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370대까지는 열리는 거예요. 370대. 그게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분기봉의 고가가 볼벤 20 상단선에 닿을 수 있는 수치가 370대 정도 될 겁니다. 뭐 지금 뭐 핸들링을 하는 거 보면 사실 뭐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저가 지키고 싶으면 딱 지켜. 예? 저가를 지키고 싶으면 지킨다고.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 65예요. 65. 근데 어제 저가가 60이야. 한 틱을 지킨 거예요. 응? 한 틱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 한 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한 틱을 지켜요? 근데 저가가 한 틱 차이야.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뭐 하냐고요? 저가를 딱 방어하는데. 예. 그리고 거래량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예.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외국인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분석 보시고 뭐 분석이 맞네 안 맞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외국인이 모든 걸 다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비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싸긴 비싸요. 비싼 자리고 그런데도 안 팔아. 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팍팍 줘야 이게 지금 지수가 내려가는데 개인한테 현물을 넘기는 그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만들어요. 굉장히 더디게. 그러니까 개인한테 물량이 안 넘어가니까 지수가 빠지는 속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엄청나게 답답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맨날 내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증시는 맨날 올라. 영상 보면서 좋은 소리 안 나오죠. 근데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답답하긴 매한가지예요. 분석하면 뭐예요? 다 관리하는데. 근데 지금이 굉장히 비싼 자리인데, 지금이 굉장히 비싼 자리인데, 이 자리가 싸다고 떠들면서 호객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틀려서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틀려서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거 뭐 의도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막 상방을 추천하고 뭐 매수를 권유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게 맞다고 봐요. 제 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 말고는 없어. 그 방식 말고는 없다고요. 자, 이게 지금 요봉 있죠? 요봉. 이게 주봉인데, 이 주봉이 뭐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얘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다음 봉에서 이걸 못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고점 가능성이 낮아요. 이건 넘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것도 넘는데? 이 정도도 넘는데 이걸 못 넘겠어요? 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고점이라고 주장하기엔 약하다라는 거예요. 봉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자, 여기가 408.59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408.89인가?
예, 8구예요. 근데 여길 다시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요 자리. 예? 요 자리를 다시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얘예요. 얘가 다시 올 거예요. 408.59가 다시 온다. 근데 얘가 월봉의 저가고, 예, 2개월 봉의 저가고, 분기봉의 저가예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돌아오면 분기봉이 음봉, 2개월 봉도 음봉, 월봉도 음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돌아오는 시기가 7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져요. 저는 7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8월에 반등이 올 거예요. 7월에 408.59를 찍으면 저는 8월에 일단 반등 왔다가 그 다음엔 내리든가 말든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8.59가 빨리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여기까지. 지금 상태면 여기까지예요. 열. 여기가 9월 며칠이더라? 9월 22일인가? 예, 9월 22일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마감일이 26일입니다. 즉, 9월 26일까지 계속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요. 내려가. 그러니까 봉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저가를 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근데 실제로 저가 투자 심리도 계속 올라오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얘가 10주 동안 내릴 거라고. 그러면 10주 동안 지수가 옆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아래로 가면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아래로 방향을 정하면 다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상방에게 유리해지는 거지만 얘가 방향을 아래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죠. 얘가 내려가면서 이제 봉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일봉, 뭐 3일봉 이런 봉이 아니라 월봉 뭐 이런 봉들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락하느냐가 첫 번째고 언제 저가를 깨느냐가 두 번째예요.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이렇게 끝내주면 이제 다음 주 됐을 때 저가를 딱 깨면 스타트죠. 그러면 9월 26일까지 하락 형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봉이 저가를 지켰다가 내렸다가 지켰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지킬 때는 올랐다가 내리면 확 쏟아지고 지킬 때 올랐다가 내리면 확 쏟아지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이 비싸요. 근데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건 외국인이 싹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전부 다 관리해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 상방 보시는 분들은 뭐 에이스 침대죠, 뭐. 너무 승차감이 좋아요. 안락하잖아요. 하방 보는 사람 조롱하기 딱 좋죠. 하방 보시는 분들도 이제 다 질렸어요. 질려서 지금 다 나가 떨어지고 있다고.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넉다운이에요, 넉다운. 에너지도 없고 의지도 없고 오로지 지금 머릿속에는 손절만이 가득해요. 응? 나는 빨리 손절해야겠다. 빨리 손절하고 지금 상방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지수가 안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선물 2.8조예요. 선물 매도 금액이 2.8조입니다. 2.8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실 내용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2.8조를 매도했어요. 지금 개인은 매수세인데 외국인은 매도세잖아요. 2.8조나 들고 있는데 이게 현물 금액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응? 현물 금액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라. 1.7조예요, 매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선물의 매도 금액이 현물의 매수 금액을 상회해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성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상방일까 하방일까? 매도를 계속 쌓고 있다고. 위에서 매도를 차곡차곡 쌓아요. 이틀 동안에 1.5조 1조 5천억을 매도 쳤어요. 선물만 1조 5천억을 매도 쳤어. 네. 현물은 2천억 샀어요. 2천. 그러니까 현물을 2천억 사는 동안에 선물을 1.5조 원을 매도했으면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을 잡은 건지 하방 포지션을 잡은 건지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다 정리해. 뭐 그러면 또 말 바꿔야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 어쨌든 외국인은 내려갈 생각은 있는 거죠. 내려갈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간다가 아니라 내려갈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지수가 안 빠지니까 다들 머릿속에는 아이고 망했다. 빨리 곧버스 정리해야지. 빨리 현물로 갈아타야지. 그래서 이제 현물로 갈아타신 분들 이제 삼성전자로 갈아타시지 않으면 이제 다 물리는 거죠. 네? 이런저런 주식 샀더니 다 물려. 다 떨어졌어요. 네. 삼성전자가 1.26% 올랐다는 얘기는 지수가 0.4%? 0.4%? 0.3에서 0.4%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는 0.83 내렸으니까 삼성전자 빼고 1.1% 이상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내린 거예요. 다 내린 거죠. 자, 지금 옵션 볼까요? 콜 보면 194억이에요. 194억이라고. 그쵸? 네. 지금 200억이잖아. 예? 개인 지금 콜 200억이에요. 200억 끌어모으고 있어요. 매일매일 콜 사. 개인 보면 매일매일 콜을 담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200억 넘죠? 40억이 더 있으니까. 한 230억대에 콜 매도를 하고 있고, 금투는 없어요. 콜을 안 들고 있어. 그러니까 콜 주포가 개인이에요. 풋은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기관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풋 매수를 들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콜 매도를 들고 있는 거죠. 둘이 달라요, 입장이. 증권이 풋 매수를 들고 있고 외국인은 콜 매도를 들고 있죠. 자, 미니 콜옵션 봤더니 여기도 매도예요. 여기도 매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230억대 콜 매도를 들고 있는데 77억이 더 있어.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콜 매도만 돈으로 따졌을 때 행사가 말고요. 어떤 행사가를 했는지는 일단 제껴두고 300억 정도의 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전에 들고 있었던 걸 판 건지 신규로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건 제껴두고 어쨌든 300억대의 콜 매도를 집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풋은 100억입니다. 자, 풋 여기서 158억인데 미니에서 100억 있으니까 50억 정도밖에 매도 안 하는 거죠. 50억 정도밖에 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콜 매도 300억이에요. 콜 매도 300억. 그 중에 콜 매수 200억은 개인이 들고 있는 거죠. 자,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죠. 파생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얼핏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죠. 요새는 틀릴 수 있다는 걸 계속 광고해야 돼요. 괜히 반드시 맞을 거라고 얘기했다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자, 콜 230억, 그죠? 미니 콜 77억, 이거 300억이잖아. 개인은 외인 콜 200억이잖아요. 그러면 외인은 콜매도 300억에 개인은 콜매수 200억이에요. 그리고 풋은 증권이 들고 있어요. 근데 선물이 2.8조야. 그러면 외국인은 선물 2.8조 들고 있고 콜 230억 매도, 아니 콜 300억 매도 들고 있고, 개인은 콜 200억 매수 들고 있는데, 이걸 보고 상방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현물을 언제 던지냐요. 외국인이 현물을 언제 오늘도 안 던졌잖아요.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작정하고 삼성전자를 매도 쳤으면 2% 가까이 빠졌다고 봐요. 저는 2% 이상 충분히 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빼요. 그러면서 선물 매도하고 이것만 하는 거지. 선물 매도를 차곡차곡 아주 조용히 차분하게 쌓고 있어요. 지금 단가가 얼마일까요? 단가가 선물 매도 단가가 지금 430대에 쌓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겠죠.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도 손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면 어쨌든 한 번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408 라인을 보고 있지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돈의 흐름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나라는 추정은 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주봉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고가를 모르겠어요. 고가를. 이게 지금 435가 고가인지 437까지 갔다가 뺄 건지 아니면 449까지 갈 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449를 가느냐 마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예요. 3316을 가느냐 마느냐랑 똑같죠. 그래서 거길 못 가면 저는 상승장이 아니라 반등이고, 그러면 올라간 걸 다 토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322.66을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0%를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는 겁니다. 449를 가나 못 가나. 안 가면 안도하고, 가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뭐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길 가면 상황이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지금 분기봉은 전봉이 저가를 깨고 고가를 넘었어요. 저가를 지키고 고가를 넘은 게 아니라 저가를 깨고 고가를 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안 돼요. 분기봉은 앞으로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분기에 3분기 저가 깨면 아래쪽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횡보하는 흐름, 횡보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라고. 단기적으로 보면 좋아요. 왜? 월봉이나 이런 봉들의 하단선들이 쫙 올라오기 때문에 하락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횡보한다라는 거는 저가랑 종가랑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오늘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은 아직 강한 의지가 없어요. 외국인은 아직
강한 의지는 없지만 하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선물 매도 금액도 많이 늘고 있고 콜 매도 금액도 계속 늘고 있고 개인의 콜 매수 금액도 계속 늘고 있어서 어쨌든 조금씩 아래로 가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만약에 맞다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주봉이 음봉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내리면 주봉이 음봉 날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내일 오늘 저가를 깨준다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 정도는 피력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코스피 200 지수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자, 코스피 200 지수로 바꿔서 뭐 보여드릴 거냐면요, 2일봉이랑 3일봉을 보여드릴게요. 2일봉이랑 3일봉. 자, 오늘 3일봉이 어떻게 됐냐? 시작했죠.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3일봉 끝난 거고 오늘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저가를 깨면 저가가 얼마예요? 427.08 427.08이에요. 여길 깨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길 깨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락이 오면 주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봉들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봉이 끝났는데 얘는 종가가 내렸어요. 오늘 끝났어요. 얘는 종가가 내렸기 때문에 종가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종가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가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412. 2일봉은 412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내려가고 싶으면 저가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봉의 저가 429.54. 그럼 429.54가 뭐예요? 오늘 저가거나 어제 저가죠. 그래서 저가를 깨면 아래쪽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저가를 깨면 아래쪽이 열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저가를 깨주면 아래쪽이 열릴 것 같아요. 오늘 저가를 깨면.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내리고 당일 저가를 깨주면 저는 이제 412에서 408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장하는 거지. 아직은 외국인의 물량이 공격적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콜매도 치고 선물매도 치면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지 공격적으로 돈을 때려받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아직은 심증이고 하나하나 그 봉의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없어요. 거래량을 잔뜩 싣고 외국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던지는 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